내가 볼 땐 대통령이 저렇게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문제점을 정확히 다 알고 반국가 세력, 종전협정, 또 뭐 평화협정, 뭐 모든 말들이 다 나오고 자유란 말이 100번도 더 나왔잖아요. 침식도부터 시작해서. 예. 그런데도 왜 이것이 장 차관들을 비롯하여 청와대 350명의 직원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다 외워야 되거든. 외워야 되죠. 외워야 되고 이걸 계속 퍼날르면서 현실화 시켜야 되거든. 예. 특별히 그 저 청와대 대변인 더하기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 예? 지금 누구예요? 그 유인촌. 예. 이 사람들이요 도대체가 이게 장관이 있는지 없는지 말이야.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이걸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하여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대통령의 연설이 이제 지금 현재 자유의 가치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 개발 선진 강국 도약 이게 있으면 네. 반대편이 있거든요. 항상 연설은 나의 긍정적이 있으면 반대편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이 있어야 그 연설이 공격력을 가집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그 적이 누구냐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제가 주사파한테 전략 전술로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운 게 우리의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의 적은 누구냐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가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적어도 망하게 만드는 적이 누구냐, 그리고 그 적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적의 핵심 조직은 뭐냐, 이거를 딱 급수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적은 문재인이었고 그리고 주사파 세력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한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이 성공한 나라인 걸 가르치고 또 한편으로 이 성공한 나라를 대한민국을 누가 무너뜨리고 있다 적이 누구냐를 분명히 가르쳤으면 그러면 공격할 대상도 나오고 그리고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구해졌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계속 이야기하더니 안타까운 게 역사인식 그다음에 상황인식은 정확했다. 그러나 그러면은 정치는 결국은 적을 통해서 적과 공격 공방전을 통해서 정치적인 것이 달성되거든요. 여기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간신배들한테 쌓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 이번에 뭐 백병전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그 비서실장 정진석 그 말 한마디 했지만은 정진석까지도 보니까 대통령이 싫어하는 말은 전혀 안 하는 거야. 네. 이게 다 간신배들이거든. 이게 정진석 저는 잘 알지만 네. 귀공자 집안입니다. 네. 그 국회의원 사선 국회의원 출신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유인촌 얘기가 계속 여기 저 댓글에 올라오는데 문체부 장관은요 사실은 이게 체육부 장관과 문화부 장관은 나눠야 돼요. 사실은 문체부가 뭡니까 그게. 근데 목사님 문체부가 이념 전장의 최전선에 있거든요. 그런데 유인촌이가 일단은 이거는 저 내가 볼 때 문화공보 장관 또 문체부 장관이 되면 제일 먼저 대중가요를 만들어야 된다고. 대중가요를. 그렇죠. 그게 이념 전쟁입니다, 목사님. 대중가요를 통하여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 노래를 자기가 직접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으니까 네. 반주를 할 줄 아는 거예요. 풍문 가지고 아침 해가 떴대요. 아침 해가 떴대요 하는 거 있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렇지. 새 아침이 밝았네. 그렇지. 그런데 이러한 그 노래를 통하여 국민의 의식 구조를 대통령이 직접 작곡 작사를 해가면서 벌써 박정희 그게 아는 거야. 근데 윤전 장관은 도대체가 뭔 노래가 하나 나와, 영화가 한 편 나와. 저쪽 좌파 애들은 말이야 6개월에 하나씩 그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JMS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5.18 영화도 나오죠. 5.18 영화도 나오죠. 뭐 지렁이도 네, 나오고 네. 뭐 해충약도 나오고 뭐 별놈의 영화가 좌파는 국민들이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영화가 6개월에 하나씩 나온단 말이야. 12.12 왜곡하는 영화도 나오고. 우리는 지금요 영화 딱 2개밖에 없어. 인천 메가드 장군 저 상륙작전 그거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포화 속으로 포항전투. 그것도 꽤 오래된 겁니다, 목사님. 그렇죠. 이 정부 들어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우리는 그때에 인천 메가드 장군 그 영화 나왔을 때 그다음에 포화 속으로 포항전투 그거 했을 때 구역 예배를 극장에 가서 했어. 우리는 구역 예배를. 정가운 목사가 그냥 애국자가 아니되니까요. 자체가
구역 예배를 전부 다 교구별로 다 극장에 가서 보화석으로 보라고. 그런데 왜 유인촌 장관을 말이야 지금 세월만 허비하고 말이야 당장 그만두란 말이야. 사표 내란 말이에요. 도대체가 당장 저기 노래를 못 만들면 아니 나훈아의 테스형이라도 다시 저기 세종문화에서 공연을 하란 말이야. 지금 은퇴식 한다 그러니까 말이야 부산하고 대구하고 다 돌아다니면서 테스형 그게 저항가요거든. 예. 문재인을 치는 가요라고 말이야. 어쩌다가 한 번쯤 딱 나오잖아 그게. 턱 빠지게 웃는다. 아니 그런 노래라도 계속 말이야 계속 틀고 해서 국민들의 전체 분위기를 바꿔야지. 유인천 씨 빨리 나와 당신 말이야. 정말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저 행자부 장관. 예? 누구지 행자부 장관 이상윤 빨리 그만둬요. 행자부 장관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 판사 출신이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경찰청장 출신을 행자부 장관에 임명해요. 경찰 장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경찰 장악을 아직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뭐 행자부 장관하고 앉았단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이 방송 꼭 보세요. 빨리 바꾸라고요. 이번에 장관요 싹 안 바꾸면요 10월 3일 날 우리는 국민혁명을 일으켜 장관 임명 우리가 다 할 거야. 우리가. 그리고 대통령님 보고 청구할 거야. 이 사람 장관 임명해 주세요. 해명해주세요.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추석 끝났어요. 이제 지금부터 전쟁 상태야. 전쟁 상태가 조립됐는데 예?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서로가 협의해서 뭘 정권을 무사하게 마칠 것이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요. 반드시 저 사람들은요 윤석열 대통령 깜빵 집어넣습니다. 김건희 여사님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고생해 가면서 방송을 해서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문재인 아버지는 학도병한테 포섭된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그걸 우리가 방송을 말이야 2번이나 했잖아요. 윤월 스님을 통하여 이렇게 가르쳐 드린데도 말이지. 예? 바로 현장 체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사람들이 왜 가서 이재명도 찾아가고 조국도 찾아가고 또 다 왜 찾아가요? 돈 탈라고 가는 거 아닙니까? 돈 탈라고. 그럼 돈이 어디 모였다는 것을 금방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현장 체포를 해야 돼. USB 넘긴 거 하나만 가지고도 현장 체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애국운동 그동안에 6년 동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끝에 마지막 결론은 뭐냐? 결국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갔다. 자, 결국은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할 가능성은 없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미사일 240개, 50개 전방에 미사일 발사기 배치한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전문가들은 쇼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서 이제 사실 핵이 있지만은 저는 그 핵을 우리 적국인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 대통령이 돈을 주고 그 돈으로 만들었다는 게 참 이 역사상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핵을 사용해도 북한은 망합니다. 완전히 정권 정도가 아니고 북한 전체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되고 안보 이전에 이제 절대 이런 오늘 쭉 말씀드린 이런 여소야대 이런 상황 하에서 연방제로 가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우리가 방송하지만은 우리 야당의 모든 또 민노총 정교제의 모든 구호 자체가 북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게 이거는 거의 사실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 현무 미사일 아시죠? 예. 현무 미사일이 톤수가 500톤이라 그래. 그거는 핵무기하고 같은 급이라 그래요. 북한에. 위력으로 따지면 위력으로 따지면 네. 핵 탄두를 안 써도 네. 그 정도고 그 현무에는 또 탄두를 또 핵을 쓰면은 또 우린 지금 핵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핵을 가지고 저는 현역 때부터 우리도 핵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만들어야 된다. 만들면은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국제적인 또 한미 동맹과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핵 공유 상태로 가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아주 바늘구멍이 없이 제대로 쭉쭉 내려가야 되고 그 이전에는 정말 북한은 군사력으로 우리를 염려는 없습니다.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국민들이 딱 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우리는 이런 평화 또는 이런 그 가짜 경제 평화. 성장을 이런데 너무 빠져가지고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약점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사실은 우리 단독 핵무기를 우리는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그 입장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알고 보니까 현무 미사일이 핵무기급이에요. 500톤이야. 그러니까 현무 미사일이 그 북한의 핵무기하고 같은 급인데 장군님한테 내가 살짝 들었는데 이거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데 김정은이가 있어야 될 16개 지점 그걸 지금 현무 미사일이 딱 조종하고 있다는 거야. 전쟁 시작하면은 바로 그냥 팍 날려버리면 북한의 핵무기가 뜨기도 전에 초전 박살이 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군대가 왜 그 준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국내 문제란 말이에요. 국내 문제. 이게 결국은 국내 문제인데 아니 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언론이 다 북한한테 장악돼 있으니까 아니 우리가 이번에 수해난 거 북한한테 다 양식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거부했잖아요. 왜 거부하겠습니까? 그놈들이 도대체가. 저들은 뭐 그거 말고도 지금 대한민국의 주사파들로부터 온갖 많은 것들을 또 뒤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또 그 주사파들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임종석이나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북한 배가 우리 직접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배에 뭘 싣고 갔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참 그런 그래서 달러를 싣고 갔다는 여러 설도 있고 그래서 참 쟤들은 그 지금 여러 가지 지원도 난 내가 볼 때 우리 내부 조력자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보수하고는 걔들은 우리 보수 대통령하고는 딱 선을 긋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너는 적이다. 라는 것들을 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참 저도 참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너무 참 가슴이 그 뭐라 그러나 어떨 때는 답답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한숨을 새벽 기도를 하려니까 한숨부터 나오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자, 항상 그 전쟁이 일어날 때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전쟁 보다가 내부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쟁 임진왜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북한 특히 독재자들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도 사무라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예. 이걸 바깥에 관심을 돌리려고 돌파구를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 지금 북한이 지금 심각한 상태가 처했거든. 북한이 그 저놈들이 돌파할 것은 뭐냐? 또 남한은 점령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연말쯤 돼서 환영식 하러 대한민국에 환영식 하러 그냥 내려. 그렇죠. 어? 만약에 탄핵이 진행된다면 전쟁 없이 김정은 환영 대회를 대한민국에서 열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주사파들의 탄핵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걱정되는 건 전쟁이 아니라 전복전입니다. 내부에서 우리 주사파 세력들이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우리 정부를 뒤집는 그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한번 뒤집어져 봤고요. 자, 결국은 이제 마지막 방송의 시간은 결국 해결책인데 항상 해결책을 내가 말을 하는데 우리는 큰일 났네. 이제 후반기 되면 전쟁이 붙었네. 윤석열하고 이제 그 좌파 애들하고 붙으면 우리가 지겠네. 이런 걱정해봤자 헛방이에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3일 날 드디어 10월 3일 날 1,0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딱 모여서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 숫자 딱 세워서 1,000만 명이 모여서
이것은 혁명으로 맞짱떠야 됩니다. 혁명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을 어느 한 부분 뭐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 뭐 어디 부서 한두 개를 고쳐서는 이미 벌써 틀렸어요. 시간이 다 틀렸고 혁명은 마지막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혁명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래야 윤석열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뭐 10월 3일 날 가서 그날 가서 1,000만 명이 누가 올 것인가? 나는 그런 일은 안 해요. 그런 일은 저도 목회 50년을 했고 뭐 그날 가보면 얼마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난 그런 일은 안 한다니까요. 군대 작전하는 거 이상으로 난 치밀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000만 명을 동원하는 우리 간사들을 다 임명을 했습니다. 자, 간사들 한번 띄워봐 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첫째 대국본입니다. 대국본. 대국본의 담당은 간사가 김현욱입니다. 김현욱. 이게 대국본에 가입할 사람들은 5,200만 국민들 중에서 다 여기에 가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가문운동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 수 있어요? 연방제로 이미 넘어갔어요. 나 이거 찔러서 다시 한번 저를 받아봐야 돼. 자, 이동호 교수님. 예. 내가 가문운동 4년 5년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으면 존재해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9년도 10월 혁명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거의 적화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제가 그 주사파니까 그들 전략 전술을 알잖아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전략 전술을 수행한 그 정말로 공작원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지령한 것이 그러니까 그 적폐청사라는 게 뭐냐면은 그 파쇼 세력 그 파쇼 타파거든요. 파쇼라는 게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보수 정치 세력이고 경제적으로는 재벌입니다. 문재인이 했던 게 뭡니까? 정치적으로 대통령 2명 구속시키고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200명 구속시켰잖아요. 보수 세력, 보수 정치 세력 없앴잖아요. 다 처단해 버렸지. 그러니까요. 황교안 장관님, USB 넘기시면 돼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예. 그건 뭐 국가 반역 중에도 예. 가장 핵심적인 반응이에요. 예. 그런데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단 말이야. 이게 이미 벌써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판결 났잖아요. 뭐냐, 최소한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를 넘겼다. 아니 원자력 발전소 우리 보고는 하지 말라 그러놓고 그 기술을 북한한테 김정은이한테 줬단 말이에요. 예? 작전 계획도 또 줬단 말이에요. 그건 거기다가 보통 뭐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상식적인 국민이라도 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걸 밝히라고 했더니 말이야, 방위산업체 요즘 잘 나가는 K9 있잖아요. 네. 자주포. 아니 이 방위산업 설계도를 북한한테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도대체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